자, 내친 김에 기업으로 더 달려보도록 하죠. 뭐 코스피 3,000, 코스닥은 1,000 아직 못 돌파했는데 돌파하겠죠. 기대합니다. 그럼 기업을 더 찾아봐야 되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박재일 연구원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파봅시다. 드립다. 기분 좋은 날이니까. 네. 어떤 기업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제가 오늘 M2I라는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M2I라는 종목. M2I. 네네. 신규인가 보죠? 예, 작년 7월 정도에 상장한 신규 7월 상장. 정도. 네네. 그래서 좀 낯설긴 한데 M2I라고 합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사업이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요 고객사는 뭐 전방 산업이 일단 제약 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 매출 비중을 보시면 반도체가 그래도 지금 현재 50% 약 한 50% 수준으로 약 절반 정도 익스포저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가 골고루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일단 반도체 쪽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는 현대기아차, 만도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그 주요 대기업들이 일단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디스플레이 쪽은 어때요?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쪽은 자동차는 현대기아차랑 만도가 만도. 예, 맞습니다. 이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가 거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노동 근로자들의 또 안정성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네, 맞습니다. 네. 자동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더 한 가지 덧붙여진 게 이제 그 백신 유통과 관련된 콜드 체인. 네네. 네, 그래서 이제 SK도 사실 네. 이 공장 자동화 SM 코어인가 뭐 하나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이 M2I는 각 고객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골고루 다 들어가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쟁사는 네. 또 어디가 있나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는 주요 경쟁사가 독일의 슈나이더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슈나이더. 그 업체가 가장 주력한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쟁사라고 보기에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해외 업체가 주요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가 내용이 있는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네네. 어떤 공장 자동화의 개념이 언뜻 네네. 들으면 로봇과 또 연관성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 CES에 이제 로봇이 또 등장을 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이슈가 탄다면은 스마트 팩토리 네네. 더 나아가면 스마트 팜. 네네. 네, 요즘 저는 농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네. 네. 좀 더 설명을 좀 그러면 해주세요. 그 주요 제품을 좀 더 말씀드리면 동사의 주요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스마트 HMI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주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스카다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이 두 제품의 소위 얘기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저희가 현장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본사가 있으면은 이 본사에서 공장을 자동으로 이제 제어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MI가 스카다가 주력 제품이고 네. 동사가 과거에는 HMI가 지금 매출 비중의 거의 95%가 HMI입니다. 그게 주력 매출 원이었는데 이제 스카다라는 제품을 지금 2018년도에 출시를 해서 판매 중에 있고 이 스카다라는 제품이 HMI 제품보다는 매출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 비중이 지금 증가함과 동시에 마진율도 좀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출이라든지 네. 실적 추이, 네. 주가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이 341억 M2I. 예, M2I라는 종목 매출액이 341억 원으로 YOY 한 38%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6억 원으로 YOY
103%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지난해 있습니다. 대비해서 올해 전망치입니까? 아니요, 2020년 전망이죠. 작년도 예. 예상 아직은 이제 온기 실적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온기 실적이 나오면 2019년도 대비해서 네, 그렇게 맞습니다. 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오, 예상이.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도 2021년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실적은 매출액 425억 원으로 YOY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79억 원으로 YOY 한 3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성장의 주요 동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과거보다는 투자를 확대하는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그 신규 팹이나 아니면 기존 팹 스마트화에 따른 그 교체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지금 2차 전지나 아니면 2차 전지 또한 그 증설을 그 주요 고객사들이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확대 구간에 따른 수혜가 지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M2I라고 하는 지난해 이제 7월에 상장해서 조금 네, 맞습니다. 낯설 수 있는 기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적 추정치인데 이제 이게 보면은 텍스트 문서로 된 것들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네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동사 맞습니다. 이게 있어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듣다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무슨 회사야? 무슨 네. 회사? YOY 자꾸 이러면은 뭐야? 이런데 이제 전년 같은 기간에서 동기 네, 전년 맞습니다. 대비 네네. 이렇게 뭐 는다, 증가한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돼요. 네. 자본금이 8억이네요. 상장 주식수가 830만 주인데 보니까 액면가가 100원이구나. 아, 예, 맞습니다. 네. 액면가 100원. 요걸 조금 그만을 하셔야 되겠네. 네네. 주가 전망은 그래서 주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제가 개인 올해 추정한 추정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지금 한 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8배 수준의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의 피어들을 보시면은 주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한 20배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그에 네. 비하면 8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 주가 수준에서 상당히 업사이드가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해외 업체 중에 아까 경쟁사가 슈나이더. 네, 슈나이더는 한 20배의 PER을 봤는데 네네. 우리 M2I는 현재 실적 추정을 해보면 8배 정도밖에 네, 안 맞습니다. 된다. 네네. 뭐 꼭 20배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렇진 그래도 뭐 않지만, 비교했을 때는 네네. 네. 오케이. 네, M2I 첫 번째 들어봤고 네네. 두 번째 또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볼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정도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고요. 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종목입니다. 잠시만요. PNK K 아 네. 진짜 사명 길다. 왜 이렇게 맞습니다. 길게 지셨을까? 네. 아니 뭐 그거야 이제 회사의 독특한 색깔인데. 네네. 자 PNK 피부 임상 이 피부 임상 연구센터.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에 나오시니까 네네. 들어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사 대봉 LS라는 그 화장품 원료 업체. 원료업체. 아 대봉에 대해서 자료회사구나. 네. 예, 여기 자회사고요. 동사의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 임상 CRO, 피부 인체 적용 임상 CRO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체 또한 그 올해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그 화장품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동물 임상으로 그 대체 동물 임상을 하였던 부분이 이제 인체 임상 그 의무화가 되면서 인체 임상 CRO 건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전방 산업이 동사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품이 매출 비중의 90% 정도로 좀 주력 전방 시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건강기능식품하고 코스메티컬 쪽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그게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방 산업 일단 그 화장품 쪽 코스메티컬 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체 피부 임상 그 CRO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건기식의 수요가 늘면서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건기식 또한 그 시장 전방 상황이 지금 좋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피부 임상 그 인체 적용 CRO 건수가 상당히 좀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2017년도부터 지금 그 수혜를 계속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 20% 정도로 1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O가
뭐 네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임상을 대행해주는 업체.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아, 언뜻 들은 것 같아. 그 피부가 있고 사람이 이제 내피, 상피, 뭐 네. 안에 조직이 다 있는데 네, 맞습니다. 복용하는 거야 이제 또 다른 임상이 네, 있을 맞습니다. 거고 네네. 피부도 임상이라는 게 중요한 모양이죠. 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주름 개선이나 이런 그 문구를 집어넣으려면 네. 그게 이제 효과가. 임상을 거쳐서 이 효과가 진짜 좋으시네. 아닙니다. 네. 그 임상을 거쳐서 이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네. 임상을 이제 위탁받아서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러네. 네네. 오. 근데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이건 또 맞습니다. 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메티컬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능성 화장품이 지금 제약사들도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 그 관련된 임상 CRO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품 시장이 성장이 좀 슬로우한데 코스메티컬만 놓고 보면은 그 중에서는 성장세가 좀 10%대 초반으로 연평균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 네. 그렇죠. 뭐 사실 사람마다 피부의 그 특성이 다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일종의 알러지 반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들. 또 요즘 또 이 마스크 때문에 또 난리잖아요. 네네. 하여튼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이 중국 시장 진출. 네네. 이것도 성장 모멘텀이 되나? 예,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모멘텀인데 동사가 지금 현재는 매출 비중 100%다 국내 매출입니다. 근데 네. 올해 하반기에 중국 시장 진출 지금 예정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지 파트너사와 지금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중국 현지에 진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서 시행한 2017년도에 시행한 그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동물 임상으로 하던 부분들이 다 인체 임상으로 그 의무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커졌었는데 중국이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네. 중국 시장 자체도 지금 현재도 크지만 이 향후 업사이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동사가 올해 진출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국가 진출에 따른 모멘텀이 그러니까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내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 그 진출 모멘텀 이외에도 지금 동사가 그 방금 앞서 말씀해주신 그 개인별 맞춤 화장품을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금 과거부터 사업을 그 진행을 해오면서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왔습니다. 이 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개인별로 그 피부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 B2C 사업을 확장할 예정에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간 국내 그 대기업들과 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게 좀 가시화가 되면은 이 사업 또한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화장품 코너에 이제 죄송합니다. 가보시면은 모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고서는 뭐 지성인지 건성인지 해가지고 거기에 즉흥적으로 조금 처방은 아니지만 하여튼 맞춰주는 화장품이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산업화 쪽으로 나와서 네네. 이 회사가 추진하는 중국향. 네네, 맞습니다. 실적은 좀 어때요?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추정치는 매출액 189억 원에 영업이익 89억 원 정도로 매출이 189억 원? 예, 그 그거밖에 정도. 왜냐하면 이게 동사 캐파가 지금 현재 풀 캐파가 2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멘텀 이외에도 사실 그 지금 현재 동사가 그래서 지금 풀 캐파 수준이어서 네. 신규 지점을 지금 증설 중에 있고 이게 1분기 내에 지금 그 캐파가 확장될 예정이고 이게 캐파가 확장이 되면은 이제 매출액 거의 한 300억 수준까지는 커버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캐파 확장에 따른 모멘텀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출액은 지금 현재 풀캐파 수준이 200억 수준이어서 네. 189억 원 정도 올해 매출액 대비 이익은 굉장히 높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그 컨설팅 사업이다 구조가 보니까 그렇게 돼서. 예, 그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가 주요 고정비입니다. 근데 네. 인건비를 빼면은 이제 매출액 증가에 따른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도
급속하게 느는 구조.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매력이구나. 예. 그래서 과거 동사의 그 이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40% 중반 40%대부터 50%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구조고 네. 2019년도에는 이익률이 잠시 좀 감소를 하였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폭 좀 인력을 늘리다 보니까 이 관련 용역비와 그 인건비와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과다하게 좀 쓰면서 이제 이익률이 좀 감소를 했었는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 비용 또한 전년 그 2018년도 수준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서 네. 마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에 붙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공부해봐야겠네요. 예. 사명이 길어서 PNK 피부임상연구센터까지 네네.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3,000포인트 시대를 맞아서 종목도 탐방 이렇게 들여다봤고요. 리서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박재일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